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주 상담사 장세진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속임을 당하거나 사기를 당하는 경우가 있죠. 정신줄을 놓은 것도 아니고 술 취한 상태도 아니지만 어찌어찌 하다가 나도 모르게 넘어가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이런 경우를 속았다고 하거나 사기를 당했다고 말을 하게 되는데요. 사주적으로 보면 그런 운을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어느 하나만으로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이런 운에는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예측학으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영상은 사기당하기 쉬운 운과 신용에 대해 사주학적 측면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언제 속임수에 속거나 사기를 당하기 쉬울까? 12운성의 목욕이나 망신, 천라지망 등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대체적으로 편인과 상관운에서 많이 드러납니다. 먼저 편인대운, 편인세운을 살펴볼까요? 운에서 편인을 만나면 편인은 식상을 억제하는 성질이 있는데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재물과 멀어지게 되지요. 비겁은 재물을 벌면서 쓰게 되지만 편인은 버는 일도 어렵고 답답하기만 합니다. 자연스럽게 현금성 재물에 대한 손실이 잘 일어나지요. 정인과는 다르게 편인은 비교적 무계획적이고 극단적인 속성이 있는데요. 사건도 갑자기 일어나는 형태입니다. 그래서일까요? 편인 운에는 주변에 내 뒤통수를 치려는 사람들이 꼬이기도 하지요. 사기나 속임수, 부도를 당하거나 문서 계약 실수를 하기 쉬운데요. 어설픈 사람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런 시기에는 이상하게도 꾀임에 잘 빠집니다. 그래서 편인대운, 편인세운에는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실수가 없는지 여러 번 체크해보고 진행하는 것이 좋은데요. 사업적으로도 크게 외형적인 확장을 꾀하기보다는 잘 보이지 않는 내면에 대한 발전을 꾀하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자가당착의 상황, 즉 내 꾀에 내가 빠지는 시기도 있죠. 주로 무리수를 두게 되는 상관운에 발생하는데요. 운에서 식상을 만나면 새로운 분야나 하는 일에 대해서 추진하고 싶어지고 가담하기도 합니다. 식상의 경우는 꾸준하고 계획적인 방식이죠. 새로운 일을 도모하거나 뛰어들 때도 계획적이고 단계적으로 일을 진행하게 돼서 큰 무리를 하진 않지만, 상관은 식신과 비교하면 훨씬 즉흥적이고 무계획적이고 과감합니다. 즉, 잘 따지지도 않고 꼼꼼하지 않은 경우가 많은데요. 그래서 일을 진행할 때 실수나 사고가 날 수 있습니다. 심한 경우에는 자기도 모르게 편법적이거나 불법적인 방법을 취하거나 위험한 상황에 가담하기 때문에 구설이나 관제, 송사에 빠지게 되기도 하지요. 그렇다면 편인운이나 상관운에는 무조건 저런 문제에 빠지게 될까요? 물론 당연히 아닙니다. 현실적으로 문제가 생길 만한 일을 할 때 겪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이지요. 의식적으로 꼼꼼하게 체크하고 신경 쓰고 너무 무리하는 건 아닌지 한 번씩 돌아본다면 사전에 위험을 방지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편속성의 과감함을 잘 이용한다면 대박을 거머쥘 수도 있는데요. 일을 진행하면서 종종 과감성을 보이되 지금 내가 무리수를 두고 있지는 않은지 체크해 나간다면 좋은 결과를 얻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신용이 있는 사람이란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이 있죠. 약속을 칼같이 지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약속을 휴지처럼 여기는 사람도 있는데요. 어떤 사람이 약속을 잘 지키는 경우이고 어떤 사람이 약속을 잘 지키지 않을까요? 관성이 없는 사람은 남들과의 관계에 대해, 특히 남의 생각에 대해서는 관심 자체가 없지요. 그래서 남의 이목에 대해서 전혀 신경을 쓰지 않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이 남들이 볼 때는 부끄러운 행동이라 할지라도 본인은 전혀 그런 생각이 없는 것이지요. 오로지 자기 자신만을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가 좋으면 하는 것이고 자기가 싫으면 안 하는 것뿐입니다. 또 자신에게 피해가 되지 않는다면 남들이 무슨 짓을 해도 관심이 없지요. 남들과의 약속도 지키고 싶으면 지키고 지키고 싶지 않으면 안 지키는 경향이 있는데요. 그런데 자신은 약속을 지키지 않더라도 남들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화를 냅니다. 관성이 없는 사람은 약속이라는 것이 지켜야 하는 것이라는 생각 자체가 없기도 합니다. 제극인이나 제승살이 되면 약속을 지키고 싶어도 지킬 수 없는 상황이 많습니다. 제극인은 재물이나 현실의 유혹 때문에 양심을 저버리는 것이라서 일시적으로 또는 의도적으로 약속을 지키지 않으려는 마음도 있습니다. 제극인과 재생살이 동시에 작용하면 사업 부도나 파산 등으로 상황이 어렵게 되면서 약속을 지키고 싶어도 지킬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어느 사주나 운에서 제극인이나 재생살이 나타났다면 돈을 빌려준다든지 계약이나 약속을 하면 지켜지지 못할 가능성이 많다고 보면 됩니다. 정인도 약속을 안 지키는 경우가 많지요. 처음부터 약속에 대한 개념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자신의 상황이 어려워지면 상대방이 나를 이해해 주겠지 하면서 약속을 지키지 않거나 이행이 지연되게 됩니다. 정의는 돈에 대한 개념이 흐려 남에게도 돈을 잘 빌리고 빌리고 나서 어려워지면 상대방이 이해해 주겠지 하면서 미루고 잘 갚지 않습니다. 그러나 상황이 좋아지거나 상대방이 고맙다고 생각이 들면 빌린 돈보다 더하여 갚기는 합니다. 편인은 전전긍긍하는 면이 있어 남에게 돈을 빌리면 부담을 많이 느끼고 편관까지 있으면 갚을 때까지 마음이 편치 않아 심하면 밤잠을 못 자는 경우도 있습니다. 관성은 지킬 것은 지켜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관성이 훼손되지 않으면 약속을 잘 지키려 하지요. 관성은 본인도 잘 지켜야 하고 남들도 잘 지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약속을 가장 잘 지키는 것이 재성이고 그 중에서도 정제는 칼같이 약속을 지키는데요. 정제는 돈도 잘 빌리지 않지만 빌리더라도 제때 갚고 빌려준 돈도 제때 받으려 합니다. 정제에 정관이 같이 있으면 약속을 칼같이 지키고 신용도 바르지요. 정제는 재물에 치중하고 정의는 인간적인 면에 치중하게 되는데요. 정제는 인간적인 관계보다 현실적인 관계를 중시하고 정의는 돈보다 인간적인 관계를 중시하게 됩니다. 이 명조는 신월에 태어난 을사일주 여명인데요. 일간 을목이 커나갈 환경이 어떻게 짜였는지를 보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천간에 병병이 떠 있고 신월이면 처서 이전이냐 아니냐를 따져봐야 정확한 간명이 됩니다. 이 명조는 연월간에 병화 상관이 떠 있으므로 당연히 수 정인이 들어오면 상관폐인으로 좋을 듯한데요. 이는 병화 상관이 기운을 다스려 줄 수 있다면 멋진 나의 식신 기능으로 써먹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명조는 수의 기운인 나의 배움과 전공으로 병화를 다스리면서 살아가는 운명이고 또 사신형이 있어 형을 쓰는 직업인 예체능이나 선생님 등으로 진로를 잡았다면 분할할 수도 있을 겁니다. 23세 무술년을 기준으로 봤을 때 무술년 천간의 병화가 크게 탄력을 받기 때문에 이 해에는 구설이나 시비 등을 조심해야 할 것이고요. 여명이기 때문에 자식의 잉태운, 이성운도 있을 것으로 봅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